자, 6월 고2 모의고사 31에서 34 부용전이라는 고전 소설부터 볼게요. 그쵸? 자, 그럼 뭐부터 봐야 돼? 보기부터 봐야겠지? 33번 보기 봅시다. 자, 부용전은 자기 희생을 통해 효를 실천한 주인공이 드러날 거야. 근데 부용전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주인공은 부용이고요. 효라는 유교적 가치를 실현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긍정적 인물일 거라는 거 미리 알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얻는데, 그럼 초월적 존재라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뭐 산신령, 그치? 뭐 귀신, 선관, 선녀, 뭐 옥황상제, 용왕. 이해되니? 오케이.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자, 대부분의 고전소설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이죠. 효행설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효를 행하는 이야기에, 그치? 전형적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악인의 질투. 우리 이렇게 선악이 뚜렷한 게 고전소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쵸? 선악의 뚜렷한 대비가 드러난다는 거 고전소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찾아갈 때 그 인물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표현하는 것도 되게 좋아. 질투와 흉계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근데 그 악인이 어때?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런 거 있지. 악인이 처벌받고 선인은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거. 우리 이런 거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고전소설의 주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됐니? 또한 이 주인공의 혈육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려고 한대. 그러면 이 주인공의 혈육 역시 주인공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자 하는 거니까 선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선생님 미리 얘기하자면 뇌성이라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오케이? 적절하지? 아는 거 고르는 거였고요. 위에 올라오면 공간이 있지. 그치? 자, 고전소설은요 줄거리 문제가 잘 나오는데, 그치? 인물이랑 공간에 꼭 표시를 해주세요. 그치? 여기 지금 뭐야? 공간 나왔어. 이렇게 나와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공간에 좀 표시를 해주세요. 오케이? 시간과 공간을 표시하면서 읽으면 줄거리 파악이 훨씬 쉬워요. 됐나요? 공간별로 끊을 거고. 31번 보니까 줄거리 문제인데 뭐? 인물을 토대로 따라가는 거. 그치? 인물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 A와 B 부분별로 보면 되겠고요. 봅시다. 근데 요 31에서 34가 서술자의 개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맞니? 근데 이 서술자의 개입을 학교 선생님한테 꼭 확인해야 돼. 이해돼?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 오케이? 자, 서술자의 개입 부분 학교에 확인해야 돼. 그치? 그럼 참고로 해볼게.
우리 소술자의 개입이라는 건 뭐였냐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인물이나 상황을 판단, 평가,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가 드러나거나 서술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독자에게 말을 거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의심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줄 거야. 맞니? 학교에 여기가 서술자의 개입인지 확인하면 돼. 혹은 더 있는지 확인하면 돼.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질문은 받으시지. 질문 안 받으셔?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치? 해봐.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봅시다. 자, 부용의 나이가 13세. 얘가 주인공이지. 그치? 뇌성. 얘가 뭐야? 주인공의 혈육이었지? 얘가 13세, 뇌성이 10세야. 그럼 둘이 뭐냐면 남매야. 부모 두 분이 장사 지낼 방법이 없어 빈소를 붙들고 웁니다. 그치? 그럼 뭐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어. 그럼 이걸 뭐하냐? 조실 부모라고 해. 일찍 부모를 잃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 조실 부모. 그리고 뭐해? 울고 있다. 운다라는 감정 표시했어요. 됐니? 부용이 얘기해. 황산의 옛 무덤과 길가의 강시도 다 무덤이 있는데 대조. 그러니까 황산의 무덤, 길가의 강시도 무덤이 있는데 우리 부모는 안장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안장이라는 게 뭐냐면 평안히 장사를 지내는 거야. 편안히 장사를 지내는 거야. 우리 남매 살아서 무엇하리요? 라는 서리법을 통해서 효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 지금 따지면 초6이랑 초3이잖아. 이해되니? 그럼 얘네가 직면한 문제 상황이 뭐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치? 안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해? 슬프게 통곡을 했어. 울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뭐해? 잠이 들었어. 그래서 어디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오케이? 머리가 하얀 노인이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땅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너희 부모 두 분을 이 자리에 안장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니 잠을 깨어보니 노인은 간 곳 없어. 근데 봐봐. 땅을 완연히 그려놓았대. 그러니까 꿈에서 노인이 알려준 자리에 됐니?
그 부분이 완연히 뚜렷하게 그려져 있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비현실적인 전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지. 아, 그러면 이 꿈에서 등장한 머리가 하얀 노인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 둘의 문제 상황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조력자. 초월적 임을 알 수 있네요. 밤은 이미 깊어 밤의 색깔이 적적하고 달빛은 벌써 희미하더라. 그래서 부용, 그 13살 우리 주인공이 뇌성 10살 동상을 붙들고 또 동생은 그치? 뭐 부용을 붙들고 어때?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돌아와 탄식하며 말합니다. 산신령, 그러면 이 꿈에 나왔던 사람을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산신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부용이 얘기하는 거야. 산신령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묘터, 그게 뭐야? 이 자리를 가르쳐 주니 그거는 기뻐. 어떻게 안장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묘터를 정해주다니 그건 좋아. 그러나 장례저차를 준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거야. 어린 나이기도 하고 그치? 그럴 만한 돈도 없어. 근데 금능 땅의 강한림댁에서 돈이 많아서 종을 많이 부린다 하니 내가 몸을 그대에게 팔아 재물을 얻어 부모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니? 그 현실적 한계에 대한 뭐야? 해결? 방안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내 몸을 판다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희생, 헌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랬더니 동생이 울면서 말하기를 형제는 한 몸이라 한다. 어찌 누나 혼자 그럼 부용이 여자네. 그치? 누나 혼자 팔리게 하겠는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보기에 나왔었지. 뭐라고? 고통을 함께 감내하려 하는 거지. 그래서 누나인 부용이 앞서고 그치? 동생인 뇌성은 뒤를 따라가니 여기 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풀과 나무가 슬퍼하는 듯 하더라. 내가 여기 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이해되니? 분홍색으로 형광펜을 칠게요. 오케이?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렇게 표시할 테니까 맞으면 체크, 아니면 X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부분을 지금 본다면 몸을 팔러가는 남매의 비극적 상황이지. 그치? 그치? 남매의 비극적 상황을 풀과 나무, 자연물에 의탁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쵸? 남매의 비극적 상황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는 공간, 기억, 묘터 나왔고요. 그치? 주인공, 부용과 그치? 남동생 뇌성의 상황.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치? 장사 지낼 방법이 없었네. 근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묘터는 정해줬어. 맞니? 근데 그 후에 장례 어떻게 할 건데?
강한림 댁의 종이 되더라도 그치? 그 돈으로 장사를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자 묘터 꿈에 나타난 노인 우리 초월정 맞지? 그치? 그 묘터가 땅에 완연히 그려져 있다라고 했어요. 됐니? 됐니? 2, 3 아직 모르겠고요. 부용은 죽은 부모를 묘터에 장사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지. 그치? 강한림 댁으로 가게 되겠지. 이해돼요? 근데 뒤에 더 있으니까 좀 더 봐야겠네요. 오케이? 여기 볼 수 있는 거 볼게요. 아직 볼만한 거 없습니다. 33번 볼게요. 노인이 등장한 꿈을 뇌성에게 언급한 거 맞지? 살신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묘터를 가르쳐주니 맞니? 근데 부용이 동생의 고통 분담을 권유한 거 아니지. 나 혼자 갈게 라고 하니까 동생이 누나 혼자 어떻게 보내 나도 갈래 인 거잖아. 정답 몇 번? 1번. 됐니? 4번 봐. 부용이 자발적으로 강한림 댁의 몸종이 되고자 하지. 이것은 효를 실천하기 위한 자신의 희생인 거 맞죠? 뒷부분에 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면 되는데 됐어요. 그쵸? 4번도 지울게요. 오케이? 너네 시험 범위 많아. 지금 하는 건 그냥 지금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볼게요. 중량. 자, 부용 남매는 강한림의 몸종이 되어 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 해소가 됐어. 그 문제 상황 첫 번째는. 그러면 이 강한림 역시 조력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부용이 강한림 부부의 총에 예쁨을 받는 거야. 그럼 이게 두 번째 생기는 갈등의 원인이야. 그들의 딸인 난총 세모 악인이야. 그치? 우리 주인공을 주동인물 그와 대립하는 대적자를 반동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오케이. 난총은 부용을 질투해서 해치려고 해. 때마침 난총과 결혼한 손병진이 그럼 이 손병진 둘이 같은 편. 물론 손병진은 난초가 이렇게 나쁜 애인지 몰랐지만 모르는 것도 죄지. 이해돼? 집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것도 죄지. 오케이? 여주 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 자사라는 건 관직면이야. 뭐 지금 뭐 여주시장? 요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 오케이? 되면서 난총은 부용을 몸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디가 목적지겠어? 여주가 목적지지 않겠어? 그치? 오케이? 자, 난총이 부용을 죽이려고 했어. 왜? 부모님이 부용만 총애하니까. 그치? 질투 때문에. 좋은 꾀를 얻지 못하다가 우연성 드러나지. 고전소설은 이 우연성이 잘 드러납니다. 좋은 꾀를 얻으니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여주로 갈 때 부용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여주자사가 얘가 누구야? 난총의 남편이고 손병진 씨죠? 그쵸? 백파강에서 수륙제를 지낼 때 그러니까 뭐 무사 귀환을 위해서 그치? 물귀신을 천도하기 위해 하는 굿 같은 거야. 그걸 지낼 때 돈 곡식을 많이 넣고 사람까지 물에 넣어야 한대. 우리 이런 걸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약간 심청이 생각나네. 그치? 넣어야 한다고 하니 네가 아무리 불쌍하나 면하지 못할 것 같아. 뭐야?
네가 수륙제에서 물에 빠지게 될 거다. 오케이?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부용이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울며 말해. 나 한림의 은혜를 생각해. 왜 은혜지? 덕분에 부모의 장사를 잘 치를 수 있었잖아. 그쵸?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겁도 서럽지 않지만 다만 동생이잖아. 내 동생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 그게 한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그리고 다음. 이튿날 길을 떠나 어디? 백파강 공간 나왔지? 거기에 다다르니. 넓은 물가에 원숭이가 울고 백구는 편편히 왕래하는데 물의 형세가 넓고 커서 구불구불 출렁출렁하는 물결은 사람의 마음을 다 녹이더라.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인지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요 부분 있지? 그치? 요 부분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인물의 심리와 현웅아 대비되고 있어? 대응되고 있어? 맞아. 대응. 우리 대응을 조응, 상응, 호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됐니? 태산 같은 크나큰 배에 비유 나와 있죠? 그쵸? 두 개의 돛을 높이 달고 한없이 너른 물결 위에 정처 없이 나아가며 무수하게 왕래하니 봐봐. 적벽각 싸움인가? 동남풍도 요란하다. 임술년 가을 7월 보름인가? 물의 파도도 하늘에 맞닿아 있더라. 이거 둘 다 고사거든? 그치? 고사를 가져와서 이 강에 험난한 물결을 드러내기 위해 고사를 가져온 거야. 됐나요? 강의 중간에 배를 머무르고 소와 양을 잡아놓고 태산같이 쌓아두고 이거는 행동묘사지. 그치? 여기 봐. 뱃사공들의 거동 보소도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뭐야? 판소리어투라는 거. 흥보가처럼. 이해돼? 오케이? 이 네모 빨간색은 서술자의 개입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야. 현웅아, 알았지? 자, 뱃사공들이 얘기합니다. 강 속의 수신님은, 이 물의 신님은 천리 장강 깊은 물에 풍랑을 없애주옵시고, 그치? 이 항해로 인해 이익을 많이 나게 해주옵소서. 자, 이때의 밤은 이미 깊어서 달은 기울어지고 까맣같이는 슬피 운다. 역시 배경묘사. 부용의 심리와 조응. 우리 감정이입도 되죠? 그쵸? 오케이? 부용이 정신없이 앉아있다가 배의 앞부분을 부여잡고 슬피 통곡하며 말합니다. 부용이 얘기해요. 푸른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자, 기러기.
청자 1. 의인법도 가능하죠? 우리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말을 걸면 의인법 됐었지? 맞니? 금능 땅에 가면 그럼 내 동생이 금능 땅에 있나 보지. 그치? 우리 동생 뇌성을 찾아 황성에 간 부용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전해다오 라는 부탁. 그치?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으니 혼백이라도 나 이제 세상 구경, 나 이제 죽게 됐네. 오케이? 그 다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네요. 됐나요? 그럼 A 부분 관련해서 그치? A 관련해서 볼게요. 자신의 선행 아니죠? 처지의 상심 가능하지? 그치? 나 이물에 빠져 죽으니 그치? 혼백이라도 세상 구경 못하게 됐구나. 억울함까지는 없는 것 같고 억울함? 억울함 잠깐만 답지 한번 봐야겠다. 이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34번. 세상 구경 못했다, 억울함 토로했다라고 답지에서 확인했으니까 5. 그치? 그리고 자신의 잘못 없고요. 원하는 바 부탁하고 있지? 동생에게 내 소식 알려줘. 그치? 사람들한테는 날 살려줘. 그럼 1번, 4번 지우고. 그쵸? 지금 공간 백파강입니다. 그럼 부용은 여주로 가는 도중이지. 왜? 난총의 남편이 여주 자사로 부임하는 길에 난총이 부용이를 데리고 간 거잖아. 그치? 백파강에 빠지게 된 거 맞지? 그치? 또 강한림 댁에서 지내다가 백파강에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도 맞죠? 그쵸? 오케이? 아래 볼게. 5번 난총이 수륙제를 빌미로 삼아 부용을 죽이려고 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이 죽을 위기잖아, 이 고난이. 이게 악인의 계략 때문인 거 당연하죠? 됐나요? 오케이. 위로 볼게. 자, 부용은 강한림의 은혜 고마워해. 그치? 그 은혜는 내가 죽어서도 갚을 수 없지만 내 동생을 못 보고 죽는다는 게 그치? 너무 슬퍼라고 얘기했고, 난총은 부용을 죽이려고 하는데 좋은 꾀를 얻지 못했어. 중력 바로 뒤에 좋은 꾀가 생각나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라고 나와 있단 말이지. 그치? 3, 4, 5 아직 알 수 없고요. 봅시다. 자, 수륙제를 지낸 후에 난총이 부용을 불러. 자, 이제 빠져 라고 재촉하니 옷 같은 두 기미채 수정 같은 눈물 비유. 그치? 점점이 피가 된다. 피눈물을 흘리나 보다. 오케이? 여기 부모와 동생을 부르짖으며 통곡하다. 섬섬옥수 고운 손으로 저고리를 뒤집어 쓰고 만경 창파 넓고 푸른 물에 깊은 물에 풍덩하고 뛰어다니 어찌하니 불쌍하겠는가. 불쌍하다는 서술자의 개입. 여기는 무조건 맞다고 볼 거야. 그래도 혹시 됐니? 그걸 보고 뱃사공들도 어때? 슬프게 여겼어. 여기는 서술자의 개입 아니에요. 됐니? 오케이, 봐봐. 섬섬옥수 고운 손 만경찰 창파 넓고 푸른 물결. 이윽고 풍랑이 크게 일어나며 물이 태산같이 일어나더니
난총이 탄 배가 꼬르륵 물속에 잠기고 누가 아니 겁을 내겠는가 겁날 만한 일이 이뤄집니다. 이것도 당연히 서술자의 개입으로 보는데요. 오케이? 그냥 표시하라고 표시해놨어요. 됐니? 봐봐. 난총이 탄 배가 흔적도 없이 잠겼어. 그치? 그럼 이건 뭐야? 악인의 처벌이지. 됐니? 그러면은 지금 난총이가 부용이한테 빠지라고 막 닥달을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크게 일어나더니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부용이 풍덩 빠지고 뱃사람들도 슬퍼하고 풍랑 들더니 난총이 타고 있던 배가 꼬르르 가라앉아요. 그치? 그때 난데없이 작은 배가 강 위에 천천히 떠오며 부용을 건져서 실었어. 근데 거기 누구? 잘생긴 선도. 이 선이 신선선자거든. 맞니? 그럼 얘 역시 어때? 조력자고요. 초월적 인물입니다. 배 앞에 깃발을 달았는데 그 깃발이 뭔지 알아? 만고에 다시 없을. 그러니까 오랜 세월 다시 없을 효녀 부용의 배라고 큰 글자를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부용의 효행이 뭐해? 인정을 받은 거지? 그치? 천상계에서 천상의 인정을 받은 거지? 누가 감히 그 신기함을 알겠는가? 역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선동이요, 배를 젓지 않아도 빠르기가 화살 같아. 선동이 누구? 손병진. 누구? 난총의 남편. 그러니까 손병진 자체가 나쁜 놈이라면 난총과 함께 물에 빠지겠을 거야. 오케이? 근데 자신의 아내의 이런 부덕함을 모르는 것도 죄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됐나요? 꾸짖어요. 선동이 얘기해. 야, 네가 국가의 월급 받는 신하로서 간사한 계집 난총의 말을 듣고 망고에 다시 없을 효녀 누구지? 부용이지? 부용을 죽이려고 하니 누가 아시고? 옥황상제 아시고 사회 용왕에게 분부하셨다. 그럼 봐봐. 옥황상제와 사회 용왕 역시 다 뭐야? 조력자라고도 볼 수 있지? 그치? 당연히 초월적 인물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심판자야. 옥황상제는 특히 심판자야. 난총의 배를 침몰시켜 죽이고 부용은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하셨다. 됐니?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B. 봐봐. B의 청자는 누구야? 손병진이 청자야. 그럼 손병진이 자신의 어떤 논리를 주장한 거 없지? 그치? 손병진을 대변한 거 아니지? 손병진이 왜 억울해? 꾸짖는데? 그치? 손병진아, 너 어떻게 행동해라 있어? 없어. 손병진, 너의 잘못. 너 어떻게 네 아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치? 간사한 네 아내 말을 듣고 이런 일을 저질러. 됐나요? 정답 몇 번? 5번. 됐어? 됐어? 자, 뱃사공은 물에 빠진 부용을 불쌍히 여겼어. 선동이 타고 온 배에는 만고 효녀. 그치? 부용이라는 게 크게 적혀져 있었어. 정답 4번이겠네.
자, 유리병은요. 선동이 부용에게 준 거야. 그치? 새로운 삶을 위한 방편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됐니? 현웅이 됐어? 돌아와. 자, 이윽고 강 이르러 어디로? 황성으로 간 거야. 그치? 그 중에 언덕에 대고 유리병을 준 거지, 누가? 선동이 부용에게. 자, 선동이 얘기해. 세상 요긴한 물건이야. 뭐 유리병이. 쓸 곳이 있을 거야. 너는 앞으로 만승의 황후가 될 거고 이럴 거야 라고 미래를 예언하고요. 만승은 천자, 즉 황제를 뜻합니다. 하고 작별. 인사하고 가거늘 그 부용낭자가 백사장에 앉아 있으니 이 백사장이 어디야? 언덕이겠지? 이상한 구름이 사방을 둘러싸고 향내가 진동하더라. 어떤 신비로운 여운을 주면서 우리 수록 부분은 마무리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럼 관련해서 보면 언덕에서 예언한 거 맞죠? 봐봐. 선동이 이거를 제안한 게 아니라, 그치? 선동이 부용을 데리고 간 거야. 됐니? 그치?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 그쵸? 그 다음 33번 2번 선동이 물에 빠진 부용을 구해 배를 태워. 조력자 되지? 그치? 그리고 이 명을 내린 건 누구야? 옥황상제잖아. 오케이, 옥황상제도 조력자지. 난총 이 탄배가 물속에 가라앉아 악인이 처벌받은 권선징악. 그치? 인과응보 사필귀정과 연결되는 거 맞죠? 그쵸? 현웅아, 이 부용전 있잖아. 시점 뭐지? 오케이. 그치? 전적작가 시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이 서술자의 개입은 무조건 나와 있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지금 효랑 관련된 거잖아. 그치? 효랑 관련된 시조 같은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반중 조홍감이 반중의 소반의 조홍감이 너무 좋아 보여. 이게 유자 귤이 아니라도 가져갈 만한데 부모가 반길 리 없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그를 슬퍼하노라. 뭔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과 연결 지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